그러면 이어서 이거 16진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해 보수,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보자. 그래 16진수라고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0, 뭐 1 해가지고 이제 F까지 있는 이제 심볼이 16개인 그런 형태의 우리가 진법을 16진법이라고 한 거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제 수가 이제 16진수가 될 텐데, 그걸 왜 많이 쓰느냐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한번 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16진수는 16개의가 되겠다, 그렇죠? 16개의 심볼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16가지 심볼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비트가 필요하겠죠. 4비트가. 그렇죠. 그건 얘기했죠. 2의 4제곱. 즉 16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0000은 16진수의 심벌 0을 우리가 표시하는 거고, 0001은 16진수의 심볼 1을 이제 표시하게 될 거고, 쭉 나가서 는 F를 표시하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음. 항상 여러분들 맨 처음에 했던 거, 우리가 이걸 이제 이진 패턴, 그렇죠? 이진 패턴. 이진 패턴의 길이가 4라고 한다면, 그렇죠? 16개의 데이터, 정보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즉 4비트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수업 시간 처음에 얘기했지만, 컴퓨터에서 우리가 정보 저장, 최소 단위는 한 비트죠. 1비트죠. 정보 저장에. 근데 우리가 이 한 비트 단위로 코딩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코딩이라든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최소 단위는 사실은 한 바이트죠. 우리가 코딩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데이터의 최소 단위는 정보 저장은 아니고, 이 물리적인 그런 단위가 아니고, 우리 논리적인 단위는 한 바이트란 말이에요. 한 바이트. 그리고 한 바이트는 알다시피 8비트니까 이게 4로 이제 나눠볼 수 있을 거고, 여기에 어떤 이진 패턴이 들어갔을 때, 그렇죠? 한 바이트를 우리가 예, 두 개의 두 개의 16진수 헥사데시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한 바이트 길이의 비 패턴이 있을 때, 그렇죠? 그거를 두 개의 16진수 심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편리하다는 거죠. 여기 얘가 있다고, 얘라고 보면, 만약에 어떤 한 바이트에 이런 형태의 8비트짜리 비 패턴이 있다면, 우리가 1101, 0011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D3, 요 부분이 3이죠. 요 부분이 3이고 요 부분이 해보면 D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상당히 쉽죠. 그래서 이렇게 C 코드에서 캐릭터, 그러니까 한 바이트 정수죠. 캐릭터 C equal D3. 여기 앞에다 이제 헥사데시말 0x는 코딩할 때 16진수임을 뒤에 나오는 심볼이 16진수 숫자임을 이제 암시하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0x, 0x D3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D를 소문자로 해도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인티저 n은 우리가 인티저는 4바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4바이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4바이트고, 여기다 만약에 다 1로 넣고 싶어. 쫙 이렇게 1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여기다가 이제 1111을 넣으니까 그게 바로 F잖아요. 그래서 F 이런 식으로 몇 개 필요할까요? 8개 필요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FF, FF,
FF, FF 이렇게 한 바이트를 두 개의 헥사 대신 16진수로 표시하면 상당히 편리하다는 거죠. 별 한번 쳐볼까요? 많이 씁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요거는 이제 비트 연산 적어둡시다. 비트 연산자라고 하죠. 비트 연산자. 비트 연산자.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 비트 연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했지만 true and true는 true고 true and false는 false가 되고 논리 연산자 같은 거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1과 and다 이제 and라 생각하면 돼. and 1 and는 요거는 1이 될 거고 그렇죠? 1 and 0는 and가 돼야 되니까 and니까 얘는 0이 되고 둘 다 이제 1이 돼야 이제 결과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건 이제 and 연산자. and. 우리가 논리에서 마찬가지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음, 일종의 여러분들 이건 배웠을 거라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and 비트 연산자. 현재 n에다가 ff를 다 줬어. 그럼 다 f죠. 거기다가 요 놈을 and 시켜줘.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죠? 뒤에 n은 지금 다 1이란 말이야. ff. 이게 n의 값입니다. 다 1. 근데 여기다 뭘 and 시켜준 거야? 뒤에 두 바이트죠. 두 바이트를 다 00으로 해라 and 시켜줬네. 그럼 결국 뭐가 되죠? n은 그렇죠. n은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ff 0 0 0 0 그렇죠? 이렇게 바뀌겠죠. 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and 연산자. 엔드 연산 같은 거 많이 씁니다. 엔드 연산자를 비트 연산자 쓰면서 이 값을 우리가 헥사데시말 16진수로 우리가 표기해서 하면 상당히 쉽죠. 그래서 코딩 시에 이진수 비트 패턴 이런 거를 직접 쓰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16진수 그 패턴을 사용해서 값을 어사인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비트 연산자 같은 거 뭐 AND를 하기도 하고 OR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사용하면 매우 편하다. 알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볼 텐데 꼭 이 16진수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했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8진수는 내가 넘어갔으니까 넘어갈 거고 이거 잠깐 해볼까? 이거 한번 이진수와 16진수를 이진수 그러니까 요거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그쵸? 이거 이용합시다 우리 1은 여기 그렇죠? 1 곱하기 2의 제로승 제로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1은 1 곱하기 2의 그렇죠? 1승 그 다음은 요 얘기했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 있습니까? B는 A, B니까 얘는 뭐야? 11이죠? 11. B는 11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보세요. 11. 그렇죠? 이거 잘못 틀렸다 그랬죠? 책이. 16에 제로승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11 곱하기 16의 제로승. 즉 1이죠, 사실은. 그래서 결과는 뭐 같아요. 2의 제로승을 하나, 뭐 0승을 하나, 16의 0승을 하나. 그 다음 거는 뭐죠? 3 곱하기 16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수업했던 그 진법 그거 그대로 하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제 B를 11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만약에 C다? 그럼 12로 바꿔줘야겠지, 그렇지? 계산할 때.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는 우리가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잘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진수 27을 2진수로 바꿔. 이거는 중학교 때 하는 거죠? 27을 계속 나누는 거 한번 해보세요. 2를 나눠서 13 되고 나머지가 1이고 13을 이제 2로 나누면 2, 6, 12, 6이 되고 나머지는 1이고 또 6을 2로 나누면 2 나누기 3이니까 얘는 나머지가 0이네요. 그 다음에 3이고
3 나누기는 이제 1이 되고 나머지 1 되고. 그래서 1이 나오면 1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1, 1, 0, 1,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진수를 쓴다. 거꾸로 쓰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는 뭐 한번 해보시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여기에 나오는 요 페이지에 나오는 거 정도는 간단한 거니까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뭐 팔진수는 8은 뭐 팔진수로 나누면 되겠죠. 저런 식으로. 근데 뭐 하지 마세요. 이진수만 하시면 될 것 같아. 10진수를 이진수로. 그렇죠? 16진수로 한다. 16진수로 나눌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는 잘 안 해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뭐 수학을 위한 수학이고 컴퓨터에서는 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진 패턴을 16진수 패턴으로 바꾸죠. 아까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진 패턴으로 뭐 1011, 0001이 있다. 얘가 이진수죠. 얘 이진수를 바꿔봐라. 그러면 요거를 16진수로, 요거를 16진수로 이렇게 두 개를 넣어서 16진수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직접 이렇게 뭐 10진수를 16으로 나누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케이스는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여기 정도는 봐도 오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이니까 꼭 하시고 그다음에 별 의미 없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데죠. 이진수가 있을 때 우리가 8진수를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게요. 16진수로 간다. 그 얘기는 여기 4개씩 자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 4개, 여기 4개. 그래서 그 4개를 또 이렇게 바꾸는 거죠. 여기 볼까요? 여기 4개, 여기였네요. 여기 4개. 요거는 이제 0010이니까 얘는 2란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0101이니까 얼마니까? 그러니까 1, 4. 그러니까 5가 되겠죠. 그다음에 또 4개. 요거는 이제 1011이니까 얼마입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8이니까 11이죠? 그렇죠? 11은 B지, 그치? 그다음에 또 00은 뒤에 이제 없지만 요거는 없는 경우는 00을 생각하면 되니까 0000. 근데 다 0이니까 뭐 0을 적을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2, 5, 8, B. 물론 점이 있고요. 요거는 알고 있읍시다. 그러니까 이진수를 우리가 16진수로 혹은 16진수를 이진수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바꿔 쓴단 말이죠. 그건 자유롭게 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소수점 뒤에 있는 어떤 숫자가 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n 진법이라고 하면 이 자리가 a라고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 곱하기 어떻게 하면 돼요? n 진법에 n의 마이너스 1 제곱이죠. 여기는 이제 n의 0승이고 0제곱이고 요 b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b는 b 곱하기 n의 그렇죠?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자리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또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그 제곱이 1씩 감소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1씩 증가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10진수도. 그렇죠? 10점 뭐 2다. 그럼 2는 뭐예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 제곱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진수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제 그거를 10진수를 한번 바꿔서 다시 뭐 할 게 아니라 그냥 16진수는 곧바로 이렇게 이진수에서 16진수는 갈 수가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진수에서 16진수로, 16진수에서 이진수로. 이건 매우 쉽죠. 4개씩 잘라서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건 많이 쓰니까 알아두기 바라고요. 이게 바로 그거죠.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그러면
이진수로 이제 얘다. 그럼 이거 갖고 합시다. 이건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4개. 11, 그렇죠? 1101. 그다음에 이제 1101에 10인데 우리가 그 4비트씩 취급하기 때문에 없는 부분은 0으로 채워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6진수로 바꾼다면 얘가 이제 값이 얼마인가 봐야죠. 1, 그렇죠? 얘는 1 더하기 4 더하기 8이니까 얼마입니까? 10 얼마입니까? 얼마야? 13이네요. 13이니까 13은 A, B, C, D에서 10, 11, 12, 13이 되네. 그래서 D구나. 오케이. 얘는 0010이니까 2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16진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고, 그 다음 거, 이건 나중에 시간 나면 좀 해볼게요. 넘어갑시다, 일단. 이진수의 덧셈 똑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110, 11110을 더한다. 그러면 여기 0하고 1 더하니까 1이고, 그렇죠? 1하고 0 더하면 1인 거고, 1하고 1 더하면 2잖아요. 근데 2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 위로 올리는 거지. 그래서 10 이렇게 되는 거죠. 2는 자릿수를 하나 위로 올려서 1011. 뭐 우리가 똑같아. 10진수하고 그렇죠? 10진수하고 똑같은데 이제 그 심볼이 0하고 1밖에 없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해볼까요? 1011이다. 그러면 만약에 1012를 더한다. 그러면 1 더하기 1은 2니까 위로 하나 올라가니까 여기는 0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111 3개를 더하니까 뭡니까? 하나 올라가면서 3인데 1이 되는 거죠. 하나 올라가니까 1이 되겠다. 그렇지? 더하면 0이 되고 하나 올라가니까 1.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1011 더하기 1012를 더했다. 그러면 10110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0101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더하면 1, 더하면 1, 더하면 0. 하나 올라가겠네. 더하면 1, 1이니까 0. 그래서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죠? 요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진수의 덧셈. 그래야 우리가 뒤에 나오는 그 2의 보수를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봅시다. 자, 드디어 2의 보수 나왔습니다. 2의 보수. 자, 2의 보수. 요게 이제 요 방법, 2의 보수 표현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수, 물론 이제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다 포함하는 거죠. 이 정수를 표현하는 기법이 2의 보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의 보수를 하기 전에 1의 보수를 한번 해봅시다. 1의 보수.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사실 이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우리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그 이진수에서 이제 1의 보수는 뭐냐? 0을 1로, 1을 0으로 이제 바꾸면 되는 겁니다. 혹은 1에서 주어진 패턴을 뺀다. 같은 얘기죠. 1을 0으로 간다며. 그 얘기는 뭐야? 1에서 1 빼니까 0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0이 1로 간다며. 그러니까 1에서 0을 빼니까 1,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죠? 같은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쉽게 합시다. 원래는 이제 이런 정인데, 그냥 쉽게 0은 1로 가고 1은 0으로 간다. 반전시키는 거죠. 바뀌어진 비트 패턴을 우리가 x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x 프라임이 바로 x에 대한 1의 보수다. 너무 쉽습니다. 1의 보수의 개념은. 그냥 0을 바꿔주세요. 1로. 1을 0으로. 자,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이거 기억납니까? 엔드 연산, 비트 연산자. 요것도 비트 연산자 중에 하나예요. 얘는 뭐냐? 0을 1로, 1을 0으로 바꾼다. 요게 이제 x가 정수라고 보면 x가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10, 뭐쭉 있고 11,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걸 반전시킨다. 즉 01, 쭉 가고 00. 요게 바로 not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비트 연산자에서 반대로 바꾸는 건데 일종의 x를 뭘로 바꾸는 겁니까? 그렇죠. 1의 보수로 바꾸는 그러한 연산자라고 볼 수 있겠네. 그렇죠? 이런 연산자들은 그 프로그램 랭귀지마다 다 있어요. 비트 연산자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의 보수를 한번 구하기 연습해 봅시다. 여기 이제 얘가 4인데 보니까 이제 5라고 돼 있더라. 그렇죠? 앞에 착각해서 4비트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 4비트 사용해서 한번 저장한다고 가정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2의 보수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1의 보수는 했습니다. 여러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가장 쉬운 걸로 배울게요. 우리는 그냥 x의 2의 보수는 일단 x의 1의 보수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1을 그냥 더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C에서의 그 의미를 얘기한다면 이런 식이 되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의 보수를 구하고 거기다 더하기 1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주의할 건 캐리어는 없어진다. 그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0011에 대해서 2의 보수를 구하면 뭡니까? 일단은 1의 보수 구합시다. 1100. 오케이? 더하기 1을 더해. 그러면 1101이 되겠죠? 그렇지? 더하기 하나 더 해볼까? 0001을 우리가 한다면 뭐가 됩니까? 1110이 되겠죠? 거기다가 1을 더하면 1111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캐리어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캐리어가 없는 케이스. 그 다음 거 해봅시다. 0000을 한번 해보면 1111이 되겠다. 그치? 거기다가 1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원래는 1000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사용하고 있는 비트만 데이터를 갖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캐리어, 올라가는 거 캐리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이건 캐리어가 있는 케이스네. 캐리어가 있는 케이스 이런 것들은 그냥 날려버리면 됩니다. 넌 없어져. 이렇게. 엄청나게 쉽죠. 이게 이해 보수예요. 이게 이해 보수. 이 개념이 이해 보수다. 오케이? 이게 뭐야 도대체? 어? 사실 얘기해주면 보세요. 0011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요건 이제 우리가 십진수로 얘기한다면 3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3을 내가 알고 싶어. 해보세요. 그러면 3의 이거에 대한 2의 보수를 구하는 겁니다. 2의 보수. 2의 보수. 즉 뭐지? 1100인가요? 1101이죠. 요게 바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정수를 4비트로 저장하고 있다면 얘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의 2의 보수, 즉 1101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현재 우리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그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잠깐만 봅시다. 그래서 이제 안 지워져. 그래서 이제 왜 그래요? 라고 묻지 마세요. 왜 잘 나중에 보면 알게 될 텐데 다 수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걸 받아들이시면 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재미난 게 뭐냐면 지금 0011이 3이고 마이너스 3은 1101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저장되어 있을 때 한번 3하고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더하기를 만약 한다면 십진수상에 0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더하면 0이 나올 거 아니야? 정말 그런지 봅시다. 0011과 1101을 더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아래가 0 되겠죠? 하나 올라가죠? 그럼 0이죠? 또 하나 올라가죠? 그럼 또 0이 되겠죠? 또 하나 올라가죠? 그럼 0이 되겠죠? 그리고 캐리어가 1 되죠? 날려버립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0000. 0000은 0이겠죠?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그 양수와 음수를 더하면 이진수 패턴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더하면 0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그리고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해 보수를 쓰는 거예요. 사실 또 해볼게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이해 보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값을 구하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3의 보수를 구하면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플러스 3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3의 2의 보수를 구하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듯이 마이너스 3의 부호를 바꾸는 2의 보수를 구하면 플러스 3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실제 그런 거 해봅시다. 얘를 갖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자, 해볼게요. 일단 1의 보수 구하면 뭡니까? 1, 그러니까 0. 0, 0은 1이 되겠다. 1, 1은 있으니까 0. 이렇게 되겠네요. 0, 0, 1, 0 더하기 1을 하면 뭐요? 0, 0, 1, 1. 그쵸? 그게 3이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음수에다가 2의 보수를 취하면 절대값이 같은 플러스 양수가 되는 거고 양수에다 2의 보수를 취하면 절대값이 같은 음수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 나만 놀랍나? 오케이. 그 다음에 또 000에 0 보세요. 0은 당연히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사실은. 존재할 수 있지만 사실 같은 거죠. 그래서 보세요. 000의 2의 보수는 뭐가 나와요? 그냥? 그렇죠. 000이 나옵니다. 아주 좀 재미났죠. 0의 보수는 0, 2의 보수는 0. 자연스럽게 다 나옵니다. 아주 훌륭한 그 표기 방법인 거예요. 정수의 표현을 할 때 2의 보수를 쓰면 그 부호를 아주 바꾸고 또 이렇게 바뀐 부호들을 이진 패턴은 서로 더하면 방금 여기서처럼 서로 더하면 더하기가 잘 됩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봅시다. 또 여기서 아닌가? 하나 더 있나요? 오케이. 자, 어디 있어? 오케이. 자, 시간 이게 지금 내가 라이센스가 없어가지고 너무 오래 하면 이게 끊겨버려서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이거만 봅시다. 또 정수의 표현. 가정. 우리 5비트 갖고 우리가 이제 한번 정수 표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절대적 진리는 뭡니까? 내가 죽였다 깨어나도 2의 5제곱계의 정수까지만 우리가 저장할 수 있고, 즉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해 보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양수와 음수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순서라고 하는 거죠. 양수 쪽은 0000. 그죠? 앞에가 이제 그 맨 앞에 왼쪽이 0이죠. 항상 보면. 그래서 이제 뒤에 4개를 갖고 조작을 변경을 시키기 때문에 2에 4, 즉 16개의 0에서부터 시작해서 15까지의 여기 있네요. 0에서 15까지의 우리가 정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 기억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 비트가 이제 0으로 주는 거죠. 근데 음수 같은 경우는 가장 왼쪽이 다 1이죠. 그죠? 근데 주의할 것은 11000의 가장 작은 수인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꼭 외우라고 했죠. 112는 무조건 마이너스 1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정수 표현에 있어서 이 비트의 길이에 관계없이 이게 다 1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에요. 왜 그렇죠? 한번 볼까요? 얘 1의 보수 구하면 뭡니까? 무조건 000이 쭉 들어가겠네요. 비트수 관계없이. 거기다 더하기 1 하면 당연히 그렇죠. 0000001 이렇게 되겠죠. 즉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정수가 그 길이, 빗 패턴의 길이가 뭐 몇이냐 관계없이 1로 채워져 있다. 그럼 마이너스 1이에요. 즉 음수 중에서 가장 큰 놈이죠. 그럼 반대로 가장 작은 놈은 누굽니까? 1, 0000이 얘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15. 그렇죠. 하나 증가시켰으니까 15잖아. 하나 증가시켰으면 또 14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6부터까지 있다. 아까 그 했었죠? 그 n비트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정수의 최대 크기는 얼마니? 그러면 2의 n-1 빼기 1이고 음수는 마이너스 2의 n-1
여기까지가 범위가 되는 거죠. 전체 개수는 몇 개야? 죽고 닫기 하나도 항상 2의 n제곱개가 되는 거죠. 전체 개수는. 이거는 아주 뭐 여러분들이 짱짱짱 기억을 잘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 다른 거 다 됐네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음수의 범위. 아까 이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범위 그 양수와 음수에서 우리가 할 때는 1, 0, 0, 0, 0 뭐 이렇게 있고 쭉 가서 1, 1, 1, 1, 1, 1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0, 0, 0, 0, 0 쭉 있고 그다음에 그때는 0, 1, 1, 1, 1, 1, 1 쭉 이게 가장 큰 놈이고 0, 1, 1, 1, 1, 1, 1 가장 작은 놈은 1, 0, 0, 0, 0, 0, 0,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덧셈은 아까 했으니까 사실 되는데 한 번 더 해봅시다. 정수의 덧셈. 위의 보수를 음수값으로 사용해서 해보자. 5와 마이너스 2를 한번 더 해볼게요. 한번. 5는 요거죠. 이제 5비트를 사용한다라고 가정합시다. 원래는 이제 32비트 갖고 하는 게 좋지 사실은. 왜냐면 인티저가 32비트니까. 근데 너무 길어서 그냥 편의상 5로 하는 겁니다. 5비트로. 근데 똑같아요. 결과는 사실은. 뭐 0이 더 많아지거나 1이 더 많아진다 뿐이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5는 요거고 마이너스 2는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세요. 2의 보수였죠. 그렇죠? 2의 보수. 2의 보수. 2에 대해서 2의 보수를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1, 1, 1, 1, 0. 요거는 사실은 마이너스 1보다 하나 더 작은 놈이니까 1, 1, 1, 1, 0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 하나 더 크면 1, 1, 1, 1, 1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두 개를 한번 더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0, 0, 0, 0, 1, 1. 자연스럽게 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컴퓨터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수와 음수를 더할 때 그냥 그 이진수들을 그냥 더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나오죠. 컴퓨터에서.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쉽게 계산 결과가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이너스 5는 얘는 이제 5에 대해서 이제 2의 보수 5에 대한 2의 보수겠죠. 그렇죠? 구해보시고 그다음에 2는 얘잖아. 그렇죠? 더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11, 101.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이걸 1의 보수 구하면 뭡니까? 0, 0, 0, 1, 0이네. 그치? 1의 보수는 여기다 더하기 1을 하면 0, 0, 0, 1, 1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3 맞네. 이게 3이니까 얘는 3에 대한 2의 보수니까 마이너스 3이겠구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5하고 2를 더하니까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이 딱 나오더라 이거죠. 이상하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0에 대한 아까 얘기했죠. 0에 대한 2의 보수는 0입니다. 아주 좋은 특성이죠. 음. 마이너스 4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고 이제 4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2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4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얘도 이제 16이 나오나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16 갖고 마이너스 16이 나오는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4에 대한 2의 보수는 4, 4에 대한 2의 보수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하면 정말로 마이너스 3이 나오는지 이건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치? 그래서 혹시 모르면 질문을 해도 당연히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정수를 표현한다. 양수, 음수.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늘 똑같습니다. 그 비트수 관계없이 이런 형태가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은 0에서 11111. 그리고 0은 다 0으로 채워진 거고 다 1로 채워지면 얘가 바로 마이너스 1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보다 하나 큰 놈은 보나마나 뭐겠습니까? 뭐겠죠? 이게 가장 작다 그랬으니까 요거보다 하나 큰 놈. 그렇죠. 1, 0, 0, 0, 0 쭉 해서 1. 요게 얘보다 하나 더 큰 놈입니다. 요보다 하나 작은 놈은 누굴까요?
1111111 쭉 가서 0 이렇게 되는 애죠. 하나 작은 애. 즉 마이너스 2네. 됐습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연습을 한번 하면 될 것 같아. 그죠? 내 책에서 이거는 이건 뭐 좀 그래요. 요 페이지 아이고. 요 페이지는 안 봐도 좋습니다. 요 정도만 해보세요. 우리 다 했으니까 사실은.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잠깐만 하면은 시간이 이게 이게 끊길 수 있겠다. 할 수 없이 끊어야겠네요. 잠깐만 봅시다. 물론 간단하게 해봅시다. 컴퓨터에서는 뺄셈이 없고 덧셈만 가능하다. 이거는 조금 개수천이고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는 이제 CPU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CPU. CPU에 이제 여러분들 CPU는 들어봤죠? 우리 CPU가 이제 컴퓨터의 뭐 머리다 맞나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짜서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워드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그 실행 파일들을 컴파일을 하면 이제 실행 파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실행 파일. 그럼 그것들을 이제 메모리로 올려놓고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들어봤나 모르겠지만 이제 머신 코드라고 하는 거죠, 기계어. 잘 안 써진다. 머신 코드, 기계. 머신 코드, 즉 기계어로 작성되어지는 이제 실행 파일들은 이제 어, 기계어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기계어를 만드는 게 이제 컴파일러가 하는 일이죠. 그럼 요 기계어를 갖다가 이제 실행을 하는 놈이 바로 CPU죠. 실제로 이제 컴퓨터에서 뭔가 실행이 이루어지는 거는 다 컴퓨터에 들어있는 CPU에 의해서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들어봤다면 일단은 외워두세요. 그죠? CPU. CPU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ALU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ALU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이 ALU라고 하는 파트에서 뭐 더하기도 하고 뭐 비교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실제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ALU라고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이제 ALU라고 하면 이게 이제 어떤 이진 패턴이죠. 이진 패턴 값이죠. 물론 뭐 4바이트짜리 이진 패턴. 여기 이제 이진 패턴 뭐 4바이트일 수가 있고 혹은 8바이트일 수가 있습니다. anyway 4바이트라고 합시다. 이 4바이트짜리 이진 패턴. 여기도 뭐 이진 패턴 해서 이제 결과를 딱 냅니다. 이렇게.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진 패턴. 뭐 4바이트로 합시다. 그럼 여기 이제 이진 패턴에 어떤 값이 있고 어떤 값이 있어. 그러면 뭐 더하기를 하기도 하고 곱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나누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죠. 마치 우리가 전자계산기처럼 전자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CPU가 자신이 이제 전자계산기를 하나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실행 파일을 수행한다. 이렇게 아주 좀 약간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 전자계산기 즉 ALU에는 단추가 더하기만 있고 뺄셈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빼는 연산을 할 수는 없다. 더하기만 한다. 두 개를 더해서 결과를 낸다.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 가능하다. 그 얘기에 지금 컴퓨터가 뺄셈 못하나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ALU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내가 사실은 이제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CPU 중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못하는 그 빼기를 못하는 CPU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뭐 구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냥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초기 CPU들은 구현을 해놓지 않았죠. 뺄셈 연산을 그 버튼을 만들어 놓지 않았죠. 왜냐하면 더하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더하기 연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뺄셈 연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죠. 가능하다. 이거는 가능하다. 컴퓨터에는 뺄셈이 없고
덧셈은 가능하다. 이 말은 사실 틀렸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컴퓨터는 어떤 CPU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내가 확인 안 해봤지만 내 생각에는 요새는 다 있을 것 같아. 뭐 굳이 이렇게 어려운 구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옛날에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를 하면 이게 없으니까 B 연산이랑 마이너스 연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고쳤냐? 이렇게 고치면 되잖아요. A 더하기 얘가 사실은 음수잖아요. 음수. 그렇죠? 음수니까 어떻게 하면 돼? 아까 했던 대로 B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의 보수를 구하는 거죠. 2의 보수를 구해서 더해주면 그게 바로 A 마이너스 B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요 연산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그 나스시키는 1을 0으로 바꾸고 0을 1로 바꾸는 그런 연산은 100%다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산 그 난 연산을 이용해서 더하기는 또 있으니까 해주면 이제 빼기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를 두 번 연산을 두 번 해줘야 되지. 여기서 한 번 해주고 이걸 한 번 해줘야 되니까 그죠? 빼기 대신에 그다음에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의 마이너스가 더하기 한 번, 더하기 한 번, 낫 한 번. 이렇게 세 가지 연산으로 바뀌니까 아무래도 좀 속도가 느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라리 그냥 마이너스 연산도 만들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 다른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다음에 또 조금 내가 글쎄요. 약간 응용 같은 걸 조금 더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나중에 가서 한번 또 봅시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오늘은 여기 그 동영상은 여기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